시작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112페이지에 있는 파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도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제3작업 시트에다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분석 기능을 이제 여기다가 놔야 됩니다. 우리가 2작업, 3작업 할 때는 작업할 때 B사에서 H12까지 이 영역에 대해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분석 작업을 들어갔었죠. 그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해당하는 영역을 지정한 후에 피벗 테이블이라는 기능을 바로 들어가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테이블 형태 단위로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건을 보면 출발 인원 및 항공사별 지역의 개수와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피벗 테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 B사에서 H12까지 일단 범위를 영역을 지정을 하세요.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부분 B사에서 H12까지 이 영역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두 번째 삽입 메뉴를 클릭하세요. 삽입 메뉴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그거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세요. 클릭을 하시면 어느 부분만 내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는데 여기 데이터는 이미 우리가 영역을 지정하고 들어갔으니까 굳이 다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 놓을 위치를 새 워크시트로 하느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붙여 넣을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제3작업 시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위치에다가 클릭한 다음 그리고 제3작업 시트를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출력 형태의 그림이 B2셀부터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작업 시트 클릭하고 B2셀에다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일단 피벗 테이블이 일단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필드 목록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왼쪽부터 한번 글씨를 출력 형태 그림을 보면서 이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필드들이 있습니다. 상품 코드 필드, 지역 필드, 여행지 필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그림과 맞춰 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 쪽입니다. 여기 있는 행 쪽. 그래서 거기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어요? 책의 그림을 보면 왼쪽에 가장 보면 출발 인원이라는 글씨가 써 있죠. 그죠? 출발 인원 112페이지 보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 출발 인원이라는 필드를 행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왼쪽 버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딱 갖다 놓고 놓으시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테이블이 이렇게 딱 그려져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잘못 놨어. 그러면 여기 있는 출발 인원 글씨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떼주면 다시 또 없어집니다. 삭제되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출발 인원이라는 글씨를 필드죠. 요거를 행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보면 항공사라는 글씨가 있죠. 그죠? 책을 보세요. 책을 보면 맨 위에 항공사라고 글씨가 되어 있죠. 그러면 항공사라는 필드를 열 쪽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점점점 완성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지역의 개수, 그 다음에 공제 마일리지 평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역이라는 필드를 시그마 값 쪽, 계산되는 쪽으로 돼야 되니까 지역이라는 필드를 그대로 시그마 쪽으로 이렇게 갖다 오세요. 되시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제 필드가 하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공제 마일리지 평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제 마일리지라는 필드를 그대로 또 시그마 쪽 지역 밑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그러면 지역의 개수, 공제 마일리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제 마일리지가 지금 현재는 합계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평균값으로 이제 함수를 바꿔줘야 돼요. 함수를 바꿔준다는 얘기는 뭐 시그마 값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제 마일리지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죠? 거기에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그 값필드 설정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값필드 설정의 메뉴에 합계가 있는데 그 시그마 값을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얘가 평균값을 가져주는 거야.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이게 피벗 테이블이 완성이 된 겁니다. 사실은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제1작업 시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중에 내가 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분석이 좀 불가능해요. 어렵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자면 출발 인원대별로 공제 마일리지 평균과 지역은 몇 군데가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전에 부분합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항공사별로 공제 마일리지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분합을 이용해서 하나항공에 해당하는 공제 마일리지 평균, 뭐 그린항공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 평균, 그 다음에 블루항공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 평균, 이건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부분합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가 겹쳐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항공사별로 공제 마일리지를 평균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출발 인원대별로 공제 마일리지를 합계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항공은 하나항공대로 공제 마일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보다 인원대별로, 그래서 10명대, 20명대, 30명대의 각각의 항공사별로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은 얼마이냐라고 교차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별로 그린항공에 해당하는 공제 마일리지 평균은 얼마인지 이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명대, 20명대, 즉 출발 인원에 대한 연령대가 여기 지금 출발 인원으로 지금을 분석을 했으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그룹을 좀 적긴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룹 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있는 부분, 명수 있는 숫자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그죠? 그룹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 그룹이라는 메뉴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룹을 짓는데 어느 때부터 어때까지 표시를 할 거냐 이걸 찾는 거죠. 자, 거기 책 보세요. 책을 보면 1명에서 10명, 11명에서 20명, 20명, 21명에서 30명, 31명에서 40명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첫 번째 시작은 1번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1 넣으면 되겠고 끝 숫자는 몇 번이에요? 40이라는 숫자죠. 40이라는 숫자. 단위는 10명씩 끊어져 있죠. 그러니까 10명 이런 식으로 수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작업을 보면 1명부터 시작해서 40명까지 10명씩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을.
아시겠죠? 자, 이래 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점점 분석이 더 윤곽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블루항공은 여기 쳐다보세요. 블루항공에 20명에서 30명 사이에 해당하는 블루항공의 지역의 개수는 몇 군데요? 2군데고 공제 마일리지의 평균은 얼마예요? 85,00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다 한 군데씩밖에 없으니까 뭐 그게 의미가 없지만은, 자, 이걸로 볼게요. 제 1작업 시트에 보면 여기에서 분석을 한다라면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린 항공에 대한 출발 인원대별로 공제 마일리지 평균값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역의 개수가 몇 군데로 지금 노선이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 분석할 수 있나요? 여기서?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피벗 테이블이라는 분석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분석 메뉴를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대체적으로 이제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이제 피벗 테이블 분석표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거기 조건을 보면 출발 인원 및 항공사별로 지역의 개수와 공제 마일리지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갖춰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있는 출발 인원대별로, 그 다음에 항공사별로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 마일리지와 지역의 개수 평균값, 또 이렇게 공제 마일리지와 지역의 개수를 다 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세부 조건을 이용해서 책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출발 인원의 그룹은 줬습니다. 아셨죠? 그룹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빠뜨린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공제 마일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제라고 써 있죠. 그죠? 예, 여기는 공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책에는 공제 마일리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시그마 값 있죠. 여기는 시그마 값에다가 다시 공제라는 쪽에다 클릭을 하고, 아까 값필드 설정 들어갔었잖아요. 그 값필드 설정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 있는 평균값 다 바꿨잖아요. 예, 여기 있는 사용자 지정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공제 마일리지라고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마일리지. 네, 마일리지라고 글씨 썼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마일리지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인 조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전체적인 틀은 아까 다 했어요. 피벗 테이블 만드는 거. 그래서 출발 인원에 대한 필드는 행 쪽에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항공사라는 필드는 열 쪽에다 갖다 놨고, 지역이라는 필드는 시그마 쪽, 그 다음에 공제 마일리지라는 필드를 시그마 쪽에다 평균값을 바꿔주고, 이제 전체적인 테이블은 완성이 됐고 세부적인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시오라고 돼 있죠. 즉 레이블이 있는 것은 요거예요. 여기 있는 그린항공에 보세요. 블루항공, 하나항공, 글씨가 지금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놈을 가운데다가 맞춰주라는 뜻이에요. 이 말뜻은 아시겠죠? 그러면 그건 어디서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자, 여기 있는 분석에 보면 분석 메뉴 찾았죠?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뭐 옵션이라는 부분 글씨 써있죠? 찾았나요? 네.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네. 그러면 옵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옵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여기에 글씨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요 놈을 체크하시면 해당하는 조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조건을 보세요. 세 번째 조건 보면
빈 쉘은 별별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 빈 쉘 표시 여기다 클릭하시고 빈 쉘 표시에다가 별별별 이렇게 3번 입력하시면 돼요. 별별별.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네 번째 조건을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조건을 보면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라고 돼 있죠. 그죠? 행의 총합계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요약 있죠. 요약 필터, 요약 및 필터 부분 요거 탭 있죠. 이렇게 여기 있죠. 여기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는 얘기는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행의 총합계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총합계라고 써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총합계라고 써 있죠. 여기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예.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전체 개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부분은 빠지라는 얘기입니다. 책에도 여기는 없죠. 그죠? 밑에 있는 총합계는 보여줘도 여기 있는 행의 총합계 그러니까 여기는 열의 총합계라는 거예요. 열의 총합계라는 것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고 행의 총합계는 옆으로 행에 해당하는 합계값을 구하는 건데 옆으로 행하는 것 이 부분은 내가 빠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행의 총합계 표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체크 표시한다는 것은 표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래 놓고 확인 버튼 누르면 옆에 빠졌죠. 그죠? 자 점점점 책이 가까워졌어요. 자 한 가지 더. 자 여기 있는 행레이블 글씨 써 있죠. 여기 뭐라고 글씨가 써 있냐면 책에는 출발 인원이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출발 인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 레이블 여기 있는 열 레이블도 글씨를 항공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테이블만 완성되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조건은 하나하나씩 순서가 좀 바뀌어도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조건에 처음 보면 항공사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이렇게 돼 있죠. 빈시의 별별별은 아까 표시를 했지만 정렬을 안 했죠. 정렬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린항공, 블루항공, 하나항공 순이에요. 모니터에는. 그죠? 근데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항공, 블루항공, 그린항공 순으로 되어 있죠. 그죠? 즉 항공사에 해당하는 정렬 순서를 조금 바꿔줘라 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정렬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항공사 부분 글씨 단추 있죠? 거기를 클릭해서 내림차순 정렬 한번 해볼게요. 내림차순 정렬하니까 어때요? 하나항공이 왼쪽으로 붙었죠. 그리고 블루항공, 그린항공. 오름차순 하면 다시 순서가 바뀌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작업 처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 있는 빈쉘이라는 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가운데. 이 너비의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책에는 왼쪽으로 붙어 있죠. 그거 작업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숫자 부분을 보니까 뭐예요? 천단위 쉼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안 돼 있죠. 이것도 작업 처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있는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 범위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나머지 지정하지 마시고 지역의 개수에서부터 공제마일리지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 홈에 보면 가운데 맞춤 있죠. 홈에 보면 홈 클릭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가운데로 다 몰려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쉼표 있죠. 쉼표. 찾으셨나요? 예, 요놈 클릭하시면 이제 글자는 가운데로
숫자만 이제 천 단위 쉼표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사에서 H12까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할 겁니다.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분석표를 만들어놨다. 그러면 제3작업 시트처럼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좀 더 또 쉽게 분석할 수가 있죠. 뭐가? 하나항공의 공제 마일리지 평균은 몇이에요? 146,333입니다. 거기에 출발 인원대별로 없는 데가 있죠. 20명대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완성된 데이터 피벗 테이블 표를 가지고 이제 뭐다? 예, 내가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완성을 해서 값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